내가 나이가 이렇게나 많은데 두뇌가 설마 더 좋아지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뇌신경망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고 해요. 최고의 당신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쇼 오지은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소리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양한 원고들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를 자주 사용한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신앙송을 이토록 강조하는지 두뇌 개발과 목소리 트레이닝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금주의 챌린지로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를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의 배경이 되는 이유나 목적을 알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의 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의미 있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은유란 무엇인가? 은유가 만드는 삶,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했으니까요. 은유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신앙송은 말 그대로 낭독입니다. 낭독의 유익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는 보기, 듣기, 말하기와 달리 읽는 능력은 갖추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 우리의 뇌에는 읽기를 위한 뇌신경망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이나 문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읽기는 대개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전후에 인류가 문자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뇌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읽기는 누구든 별도로 학습을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시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후두엽, 귀로 듣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 주의력과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 등 뇌의 많은 부분에서 뇌신경들이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게다가 낭독은 문장 형성과 발음을 위한 구강 운동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까지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 내어서 책을 읽으면 뇌 전체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필한 스피치 시크릿 21의 부제가 낭독으로 연습하는 말하기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 좀 꺼내어서 소리 내어서 자꾸만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송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효과가 숨겨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송은 자신도 모르게 은유적 사고를 따라가는 낭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안에는 은유적 표현들이 집약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은유 하면 제일 먼저 이 식구가 떠오르실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오.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눈에 보이는 호수의 잔잔함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형상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이처럼 형상화된 이미지에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되고 시인의 은유적인 사고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즉 그 과정에서 은유적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는 뇌신경망이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송을 하면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은유적 사고를 하는 우뇌 신경들까지 연결해서 새로운 뇌신경망을 구축하게 합니다. 게다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 다발인 뇌량을 강화하는 결과까지 가져온다고 해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에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나 많은데 두뇌가 설마 더 좋아지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뇌신경망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고 해요. 이를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을 쓴 저자 바버라 스트로치 역시 뇌신경 가소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중년의 뇌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년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식이 내 안에 쌓여 있지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정보와 마주하면 중년의 뇌는 더 빨리 패턴을 분별해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큰 그림을 더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즉 뇌는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도 같아서 우리가 뇌를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시키기만 한다면 뇌의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하면 목소리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 한 편 낭송하는데 길어야 5분이면 충분하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구해서 낭송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 시인의 대표시를 모아놓은 시선집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인의 다양한 은유적 표현과 독특한 은유적 사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낭송을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이스 트레이닝의 기본 3요소, 호흡, 발성, 발음에 유의하며 읽어야 합니다. 복식 호흡, 마스크 공명 발성, 표준 발음, 이와 관련한 핵심 강의는 제 채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할 때 시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식구는 대부분 짧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호흡을 조절하면서 발성 연습을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 시의 운율을 느끼면서 낭독하다 보면 저절로 이 말의 리듬감을 익히게 되지요. 그래서 단조로운 말하기가 아닌 생동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라도 시낭송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이 실려 있을 때 비로소 그 생명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법인데 시를 낭송하면서 시에 담긴 감정에 동화되고 또 그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지요. 와, 시낭송에 이렇게나 많은 유익함이 있었나 하고 놀라셨죠? 매일 한 편의 시낭송이 여러분의 두뇌는 물론 목소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는 놀랍게도 삶의 실제적인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함께 시 한 편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라.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물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가리다. 네, 시를 가만히 음미해보며 우리가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 느끼는 모든 감정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섬세하게 아름다운 은유적 표현들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음미하고 시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 차례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원고는 W스피치 네이버 카페 챌린지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녹음 파일을 게시판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시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두 분을 선정해서 W스피치 오프라인 학원 또는 우주연 스피치랩 온라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교육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담긴 댓글을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아래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